만약에 오라클과 브로드컴이나 MS를 미국 투자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긴장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 삼성전자를 SKS를 비롯한 국내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으니까 2025년에 이어서 2026년도 반도체가 가장 밝은 기업 구효를 SKS는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 어려운 장세 속에서 양봉 나왔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좀 SKS 대비해서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SKS 우리의 매수 포지션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매수 타점은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이 연말 랠리가 기대되는데 또 주춤주춤합니다. 오늘 소녀로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팀장님 모시고 반도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러다가 오늘은 소녀로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러다 한번 씹었네. 네,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맞죠. 회사는 바뀔 수 있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이름은 안 바뀌니까. 그죠? 이름 안 바뀌. 이름 먼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반도체는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요, 그죠? 네. 시총 상위주 가운데 시총 상위주인데 이거 뭐 요즘은 자꾸 외풍에 휘달려서 그죠? 네, 엔비디아, 오라클, 브로드컴, 그죠? 예, 어떻게 흔들려도 그냥 눈 딱 감고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박사님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말 애국심을 똘똘 뭉친 애국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고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우리가 아마존이나 뭐 MS나 오라클이나 이런 기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열받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기업들한테 제품을 갖다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안은 좀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SK스가 엔비디아만큼이나 좋은 실적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의 외풍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세, 약세가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아쉽지만 그런 약세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증권 TV 우리 구독자분들은 삼성전자나 SKS 그다음에 기타 반도체 소비장 관련 종목들을 밑에서 사볼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번 주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슈를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 엔비디아 H200을 중국에 수출하도록 미국 백악관이 허용했다. 네. 대신 통행료 좀 세게 내라, 그죠? 네. 했는 건데 문제는 미국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정작 중국에서 그거 안 쓰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에는 관심이 있고 약간 정치 외교에는 관심이 좀 덜합니다. 없는 건 아니고 이제 경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뉴스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대응할 준비를 하는데 이 대응 방향성이 너무 바뀌는 게 그래서 맨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의 AI를 견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H200을 수출 못하게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자신의 미국 내수를 살리고자 수출을 허용하되 관세를 많이 부과해가지고 우리 미국이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는 보통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이제 같은 편이니까 허용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 AI가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를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중국에서 엔비디아 H200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알리바바나 중국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AI 칩으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엔비디아가 H200을 중국에다 수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H200 낙수효과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도 SK하이닉스가 우세한 기조였으면은 이 SK하이닉스가 가져가려던 프리미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우리는 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뭐 증권사라든가 어떤 통상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제출하는 리포트를 봤을 때는 2025년에 이어서 2026년도 반도체가 가장 밝은 이제 기업 구효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목은 좋더라고요. 제목은 좋은데 클릭해 보면은 퍼센트가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보면 뭐 9.1% 증가, 그다음에 평균 이제 메모리 평균 인도 가격은 뭐 평균적으로 7% 증가. 근데 주가는 사실은 뭐 바닥 뒤 50%, 100%, 150%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성장은 5에서 6% 정도 되니까 이런 뉴스를 봤을 때 투자분들께서 동요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동요를 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 SKS가 뭐 계속 주가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는데 퍼가 뭐 11을 넘어서 뭐 13까지 갔었는데 그런 상황이면 제가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선반영되면서 SKS와 삼성전자는 오늘 좀 SKS 대비해서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SKS는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 네. 어려운 장세 속에서 양봉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녹화된 영상이 된 편집본을 바라보신 분들 오히려 삼성전자 SKS를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얘기했고 일단 악재거리부터 좀 보고 호재거리도 좀 볼게요. 오라클에 의해서 브로드컴과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우리가 AI 버블론 했잖아요. 그죠? 네네. 버블이다 아닌 거다. 제가 질문 드리고 우리는 만나면 다 버블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는데 네. 전보다는 이제 좀 충격이 좀 가실까요? 아니면 정말 이제 이런 기술주에서 전통주 쪽으로의 흐름이 미국이나 우리나 가는 걸까요?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시장을 낙천적으로 봤다라고 느낀 게 이제 저는 30%다라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박사님과 네.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이제 박사님 주변 분들은 뭐 80% 90%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막 물어봤는데 네.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60% 분들은 버블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도 이제 이걸로 밥을 먹고 살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 못한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데서 솔직하게 말 못한다. 네. 이제 한국증권TV에서는 솔직하게 네. 말합니다. 유튜브니까. 그 다음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경력이 우리 박사님에 비해서는 짧지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증권TV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매달 반도체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경험의 토대로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설비 투자를 했을 때 설비 투자 금액 대비해서 20% 이상을 뽑아내면 잘한 거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은 다음 달에 한 20만 원을 얻어내야 1년이나 2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이 사업을 촉진을 하겠다. 근데 여기에 좀 예외를 둔 게 뭐 로봇이라든가 AI 이런 것도 우리가 삶에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 필수 불가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오라클이나 이제 브로드컴 실적을 보면은 투자한 것 대비해서 10% 토탈 숫자는 10%인데 오히려 AI가 4, BAI가 6이다 보니까 투자분들께서 당황한 거죠.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요 정도만 걷어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대다수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요거에 대해서 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열받으시는 분들께서 꼭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던 게 보면은 저는 요 정도 투자했으면은 한 20 정도는 걷어야지 나는 보수적으로 난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는데 보통 우리가 오라클이랑 브로드컴 실적을 지금 처음 본 게 아니고 오라클이나 다른 MS도 오픈 AI도 보더라도 투자금 대비해서 걷어가는 게 10%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버블론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이걸 보고 열받으셨던 분들께서는 과연 이 오라클이나 MS가 투자한 것 대비해서 매출 10% 나왔을 때 이럴 줄 아셨냐라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수를 봤기 때문에 이런 버블론이 걸쳐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오라클 사장이 아니고 MS 사장이 아니고 오픈 AI 사장이 아니니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금 조달하고 이거 자금에 대한 이자를 잘 감당을 하고 있는지 감당하기 어떤 대응 방안을 내야 되지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거 보니까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만약에 오라클과 브로드컴이나 MS를 미국 투자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긴장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SKS를 비롯한 국내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 좀 감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쁜 뉴스만 있나? 아니요, 좋은 뉴스도 많죠. 일단은 뭐 반도체 실적이 어마어마하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디램 가격 엄청 오른다면서요, 그죠? 네. 네. 수요 오르고 내년 산업 기상도 이런 게 연말이니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는 반도체는 다 들어가요, 그죠? 맞습니다. 반도체 좋고 또 뭐죠? 하여튼 철강, 석유화학 이런 전통 산업 별로 안 좋고, 그죠? 네. 어쨌든 좋은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그렇고 또 좋은 면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기술주와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좋은 뉴스도 많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하는 부분이 미국 주식이 핵심 포인트면은 저는 어떻게든 이 오라클과 엔비디아를 보유하신 분들의 투심을 이렇게 케어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집중해야 되는 건 국내 쪽이고
산업 기상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반도체 괜찮고 석유화학이나 철강이 어렵다고 했는데 석유화학이나 철강을 다룬 시간이 아니지만 원자재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가만히 있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보통 이런 원자재를 수입을 해오는데 이 수입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흐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16.3% 그다음에 11월에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도 39% 급증했고 내년까지도 그 호황이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건 조금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력이 한 9년에서 10년 되면서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그다음에 제가 프리미엄이라고 쳐줄 수 있는 부분과 버블이라고 칠 수 있는 부분이 업종마다 다르지만 제가 보통 반도체는 25% 정도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50% 그다음에 로봇이나 이런 것들 뭐 100%뭐 AI 소프트웨어 200% 이런 쪽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HBM 그 퍼센트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가 변동률? 이제 어떤 업종 대비 오바 네. 업종퍼 대비해서 오버되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종목이 업종퍼가 20이면은 20인데 잘 나가는 종목은 40까지 이 종목 30면 40까지. 그다음에 뭐 2차전 뭐 80까지. 섹터별로 뭐 제약발 이런 식으로 제가 기준을 삼고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제가 ASP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올해 초에 ASP가 보통 1.8, 2.1 정도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6.5, 7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라클이나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자신들의 사옥은 이렇게 있는데 자신들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충북 오창이라든가 아니면 천안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공장 짓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설비를 바꾼 거지 추가 공장을 증설을 안 하기 때문에 비용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메모리 인도 가격이 뭐 2.2달러대에서 뭐 6.5달러, 7달러까지 왔으면은 같은 물량을 팔아도 나머지가 다 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올해 초에 2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안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지금 3.5, 4 정도 됐으면은 제가 감당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지금 6.6, 7이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를 사던 이 바이어들이 순간 이렇게 오라클처럼 뒤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 뒤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호실적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 투자분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응축했던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조금 넘어가고 있지만 이 관련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오더컷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우리의 매수 포지션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매수 타점은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도는 시점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